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몇 마디 남겨보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석사 2학기에 재학 중이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타깝게도 비대면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마저 적응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네요. 제가 작년에 대학원을 가야 하나, 취업을 바로 해야 하나, 대학원은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정말 가도 되는 것인가? 여러모로 고민했던 시기를 생각하면 엊그제 같지 않고 꽤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먼저 사람들은 왜 대학원을 가는 걸까요? 다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면서도 누군가는 대학원을 가는데 그거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저도 이 점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고, 대학원을 가는 게 나에게 득일까, 싫을까, 어, 고민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첫 번째로 정말 어떤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두 번째, 취업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석사 학위가 필요하거나 더 인정해줘서겠죠. 제 경우에는 둘 다 반반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부에서 융합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한 직무에 취업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 중에서 좀 세부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원했던 그런 분야, 직무에는 석사 출신이 많아서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대신 이렇게 대학원 진학을 결정할 때는 저는 뒷받침되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오케이, 나는 대학원 고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등록금 말고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야 됩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최소 600에서 800까지도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높은 것도 있겠죠. 제 경우에는 자대를 진학하지 않고 타대를 진학했기 때문에 이제 자대에서 보통 학부 때 성적을 기준으로 주는 1년 또는 전액 장학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대를 진학하고 내가 학부 성적이 된다면 사실 생활비만 충당하면 되겠죠. 하지만 장학금이 비교적 많은 이공계가 아닌데다가 자대도 아니라면 저와 같은 상황인데요.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기회가 확 줄게 되고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물론 조교나 이런 일자리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또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랩실에서 충분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다행이지만 랩바랩, 말 그대로 랩 상황이 내가 간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학 목적입니다. 특히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국 취업을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면 해당 분야 직무에 대해서 저는 잘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부를 다니면서 했던 활동이나 들었던 다양한 수업은 한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가공을 한다면 마케팅, 홍보, 신사업 기획, 콘텐츠 제작, 디자인, 방송 등 다양한 영역의 직무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사를 제가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내가 석사 때 공부했던 분야와 정말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 직무에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권이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저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더 많겠죠. 인생에 늦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2년 동안 공부하고 일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이 노력을 했는데 또 완전히 진로를 틀어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내가 관심 있는 이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 대우는 어떤지, TO는 어떤지, 어느 회사에서 이 석사 출신 자리를 뽑아주는지, 또 내가 알아보는 이 랩실 출신 선배님들은 어디로 취업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들 얘기 말고 내 스스로 확신이 드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 굉장히 좁은 집단에 소속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랩실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대학 때처럼 내가 모든 상황을 자유롭게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점 때문에 이제 대학원에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답답한 부분, 뭐 관계가 틀어지는 경험, 이렇게 원치 않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아무래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한 집단마다 너무나도 다르고 학교별, 랩실별, 전공별 분위기나 상황이 되게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보기 전에 100% 알 수 없죠. 그래서 대부분 학부생 인턴으로나마 뭐 경험을 해봐라 라고 다들 조언하는 것이고요. 결국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남의 말은 내 결정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확신을 200% 하고 가도 대학원에 가면 만족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대학원에서 이제 마주한 모든 상황들에 100% 만족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원을 진학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시점에서 저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나 뭐 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 나름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이제 노력을 했죠. 내가 확신을 가졌던 만큼 내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녀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조금 빠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학기이신 분들 중에 아마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뒤늦게 알아보니까 이미 일정이 다 끝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빨리 뽑는지 몰랐거든요. 일단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우선 진학하고자 하는 랩실에 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랩실 홈페이지, 김박사는 뭐 가능하다면 아는 지혜인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수집을 하고 물어보고 그런 것을 추천하고요. 랩실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다면 거기 랩실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뭐 이력, 학력, 그리고 랩실에서는 어떤 논문들을 게재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와 해당 랩실에서 연구하는 주제가 잘 맞아떨어지는지 1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공계가 아니에요. 이공계는 웬만하면 미리 컨택하고 또 인턴까지 미리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일 정확한 거는 지도 교수님께 직접 미리 컨택해 보는 거겠죠. 아무튼 혼자 고민할 때는 인터넷으로나마 공식적인 정보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가끔 랩실별로 이제 설명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랩실이 아니라면 이제 대학원 단위로도 설명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조금 취소한 적이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경우에도 이제 졸업 논문을 쓰면서 논문을 찾다가 우연히 저희 랩실 홈페이지를 발견했고 거기 마침 또 그 주에 설명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진학하게 되었었거든요. 네, 아무튼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온라인으로 일단 많이 찾아보시고 또 9월 입학 TO보다는 당연히 3월 입학 TO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이라고 하면은 원래 TO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뭐 네다섯 명 뽑는다고 하면 그 하반기에는 거의 한 명? 많아야 두 명?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학 생각이 있다 싶으시면은 좀 미루기보다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원을 진학해야 할지 아직도 못 정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체력이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 둘 다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둘 다 해보면서 지금은 대학원을 빨리 가서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취업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판단이 섰던 터라 뭐 체력만 되신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둘 다 하시고 둘 중 되는 걸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학원 또 면접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저는 좀 제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 활동도 하나 지원했었고, 또 그게 돼서 이제 진학 전에 겨울방학도 또 알차게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막학기인데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된다 싶으시면, 물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힘 닿는 대로 저는 다 써보는 것을 좀
네,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다 도움이 되니까요. 네. 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거나 이제 아래 블로그 주소로 찾아와 주시고 혹시 요청이 있거나 한다면 제가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네, 살짝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길을 선택하든 저 길을 선택하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좀 더 고민하고 고생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